조선 왕조실록의 최영. 최영 1316에서 1388. 고려의 명장 충신. 1359년 홍건적이 서경을 함락하자 이방실 등과 함께 이를 물리쳤다. 1361년에도 홍건적이 창궐하여 개경까지 점령하자 이를 격퇴하여 전리판서에 올랐다. 이후에도 흥왕사의 편, 제주 목호의 난을 진압했으며 1376년에는 왜구가 삼남지방을 휩쓸자 홍산에서 적을 대파했다. 1388년 명나라가 전령미를 설치하려 하자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출정을 명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좌절되었다. 본관 동주. 시호 무민. 양광도도 순문사 휘하에서 수차 왜구를 토벌, 우달치 우달적 사문인이 되었으며 1352년 조일신의 난을 평정하고 호군에 올랐다. 1354년 대호군 때 원나라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장사성의 난군을 토벌하고 귀국, 서북면 병마 부사가 되어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의 팔참을 수복했다. 1358년 양광, 전라도 외적체 복사 때 오해포에 침입한 외선 400여 척을 격파했으며 1359년 사만의 홍건적이 서경을 함락하자 1360년 서북면 병마사 이방실 등과 함께 이를 물리치고 좌선기상시 등을 지냈다. 1361년 홍건적이 창궐, 개경까지 점령하자 안후, 이방실 등과 함께 이를 격퇴, 훈 1등의 도영벽상공신에 책록되고 전리판서에 올랐다. 1363년 흥왕사의 변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 진충분이저 명공신 1등이 되고 찬성사에 이르렀다. 1364년 원나라에 있던 최유가 더 큰 군을 왕으로 추대, 군사 1만으로 쳐들어오자 서북면도 순위사로서 의주에서 섬멸했으며 이어 박백야가 연주에 침입하자 부하 장수를 시켜 격퇴했다. 1365년 강화에서 왜구와 싸우던 중 신돈의 모함으로 계림륜에 좌천되고 훈작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가 1371년 신돈이 처형되자 복직, 문하찬성사 등을 지냈다. 1374년 제주의 이른바 목호의 난에는 양광, 전라, 경상도 도통사로 난을 평정, 판삼사사에 올랐다. 1376년 왜구가 삼남지방을 휩쓸고 원수 박원계가 참패당하자 최영이 홍산에서 적을 대파, 철원부원군에 봉해졌다. 1377년 서강에 1378년 승천부에 쳐들어온 왜구를 이성계 등과 섬멸, 안사공신의 호를 받았다. 1380년 해도도통사로서 왜구 때문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철회시켰다. 1381년 영삼사사 등을 지내고 벼슬을 사퇴했다가 88년 문하시중이 되었는데 이때 명나라가 전령미를 설치하고 북변 일대를 요동에 귀속시키려 하자 요동정벌을 계획, 팔도도 통사가 되어 정볼군의 출정을 명했으나 이성계 등의 위화도 회군으로 요동정벌이 좌절되었다. 후에 이성계군이 개성에 난입하자 이를 맞아 싸우다가 체포되어 고봉 등지에 유배되었다가 개경에서 차명되었다. 조선 왕조실록의 최영. 1. 대조실록 1권, 총서 42번째 기사. 공민왕을 폐위하기 위해 최유가 요양성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 이성계 등이 처부수다. 안주를 지켰다. 왕은 찬성사 최영에게 명하여 날랜 군사 정병을 거느리고 안주로 빨리 가서 여러 군대를 제위하게 하고 대조에게 명하여 동북면으로부터 날랜 기병 정기 1000명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밀직 부사 이귀수, 지밀직 서사 지용수, 판도 판서 나세와 안우경. 2. 대조실록 1권, 총서 57번째 기사. 대조와 최영이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덕적도 등의 왜적을 방비하다. 신의 원년 을묘 9월, 왜적의 배가 덕적도, 자연도 두 섬에 많이 모이니
우왕은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태조와 판삼사사 최영으로 이를 거느리게 하고 동강과 서강의 군대의 위험을 보여서 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3. 태조실록 1권 총서 64번째 기사. 최영이 해풍군에서 위적과 싸워 패퇴하였으나 태조가 합세하여 물리치다. 나가서 둔치게 하였다. 판삼사사 최영에게 여러 군대를 동솔하여 해풍군에 진치게 하고 문하찬성사 양백연을 부장으로 삼았다. 적군이 이를 정탐해 알고서 최영의 군대만 부수게 되면 서울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여러 진둔을 지나오면서 이를 버리고 다투어 보지도 않고 해풍으로 달려와서 바로 4. 태조실록 1권 총서 66번째 기사. 태조가 대규모의 병력으로 침입한 외적을 격퇴하니 한산군 이색 등이 시를 지어 체하다. 신후 6년 경신 8월 외적의 배 500척이 진포에 배를 메어두고 하삼도에 들어와 침구하여 연해의 주군을 도륙하고 불살라서 거의 다 없어지고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은 것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시체가 산과 들판을 덮게 되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고 쌀이 땅에 버려진 것이 두껍기가 한 자 정도이며 포로한 자녀를 5. 태조실록 1권 총서 67번째 기사. 많은 군사가 태조의 군영에 모여들다. 를 백이라 명칭하였다. 대장 중에 최영, 변한열, 지용수, 우인열 등은 망료와 사졸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욕설로 꾸짖어 못하는 말이 없었고 혹은 매질을 가하여 죽는 사람까지 있게 되니 휘하의 군사가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태조는 성품이 엄중하고 말이 적었으며 평상시에는 항상 눈을 6. 태조실록 1권 총서 73번째 기사. 태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최영과의 정분을 돈독히 유지하다. 태조는 최영과 친밀한 정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점차로 성하니 사람들 중에서 왕에게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영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 공은 나라의 주석이 되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위급하면 마땅히 누구를 시키겠는가? 하였다. 매양 빈객을 연회하려 할 적엔 최영이 반드시 태조에게 7. 태조실록 1권 총서 76번째 기사. 명사신이 태조와 이색의 안부를 묻다. 왜구의 침략을 태조가 격퇴하다. 9월 명나라 사신 장부, 주탁 등이 국경에 이르러서 태조와 이색의 안부를 물었다. 이때 태조와 최영은 위명이 천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장부 등에게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 밖에 나가 있었는데 최영은 교외에 나가 둔치고 있었다. 이때 외적의 배 150척이 함주, 홍원, 북청, 함난북 등처에 침구하여 8. 태조실록 1권 총서 77번째 기사. 태조가 권세를 천단한 이이님 일당을 제거하고 수문하 시중이 되다. 신후 14년 무진정월 이때 시중 이이님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니 그의 무리 영삼사 임견미, 좌사 염흥방, 찬성사 독일부 등이 유로에 나누어 점거하여 돈을 받고 관작을 팔며 남의 전정을 빼앗아 그 탐욕과 포악을 자행하여 관청과 민간이 빈곤하여졌다. 태조가 최영과 더불어 그들의 하는 9. 태조실록 1권 총서 78번째 기사. 염흥방, 임견미 등이 임용했던 사람들을 파직시키다. 2월 태조가 최영과 더불어 정방에 앉아 최영이 임견미, 염흥방이 썼던 사람을 모두 내쫓으니 태조가 말하기를 임견미와 염흥방이 정권을 잡은 지 시일이 오래되었으므로 무릇 사대부들은 모두 그들의 청거한 사람이니 지금은 다만 제주의 현부만을 물을 것이지 그들의 이미 지나간 일까지 어찌 허물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최영은 10. 태조실록 1권 총서 79번째 기사. 태조가 형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했으나 최영이 듣지 않다. 최영이 전 원주 목사 서신이
곧 이성님의 동서인 관계로서 함께 첨형을 행하고자 하니 태조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죄인과 귀수가 이미 멸족되고 흉악한 무리도 이미 첨형을 당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형사를 중지하고 덕음을 패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최영이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 10일 태조실록 1권 총서 81번째 기사. 명에서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요동 정벌을 논의하다. 처음에 명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천령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계월로에서 관할하던 군민이 소속해 있던 곳이니 중국인, 여진인, 달달인, 고려인을 그대로 요동에 소속시켜야 된다. 고하였다. 최영이 백관을 모아 이 일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명나라에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우왕은 12. 태조실록 1권 총서 82번째 기사. 우왕과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다. 3월 우왕은 홀로 최영과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그래도 감히 공공연히 말하지는 못하였다. 사냥한다고 핑계하고는 서쪽으로 해주에 행차하였다. 13. 태조실록 1권 총서 83번째 기사. 요동 정벌이 결정되었으나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태조가 반대하다. 4월 봉주에 머물렀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과인이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평등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지금에 출사하는 일은 4가지에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1가지 옳지 못함이요.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2가지 옳지 못함이요.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14. 태조실록 1권 총서 84번째 기사. 태조가 조민소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5월 태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에서 목패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하기를 신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15. 태조실록 1권 총서 85번째 기사. 최영의 군사를 진압하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귀양 보내다. 6월 초 1일 태조는 숭인문 박산대암에 둔치고 유만수를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고 좌군은 선의문으로 들어가니 최영이 맞아 싸워서 모두 이를 물리쳤다. 태조가 만수를 보낼 적에 좌우에게 이르기를 만수는 눈이 크고 광채가 없으니 담이 작은 사람이다. 가면 반드시 패하여 달아날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16. 태조실록 1권 총서 89번째 기사. 요동 공략에 나선 장수의 가족을 볼모로 사무려 하자 태종이 포천의 가족을 피신시키다. 처음에 신이왕후는 포천 제벽 동이 전장에 있고 강비는 포천의 철현의 전장에 있었는데 전하가 전리 정랑이 되어 서울에 있으면서 변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사제에 들어가지 않고서 곧 말을 달려 포천에 이르니 간사하는 노복들이 이미 다 흩어져 도망하였다. 전하가 왕후와 17. 태조실록 1권 총서 92번째 기사. 태조의 공적을 제하는 장왕의 교지. 옛날의 명장일지라도 어찌 나을 수 있었겠는가? 경의 위대한 공로가 사람들의 이목에 이같이 빛나는데도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연히 물러나니 나라 사람들이 더욱 깊이 의지하였다. 삼공 고려 때의 태위, 사도, 사공, 관적 홍건적, 대상 최영, 덕흥군 충수광의 아우로서 원나라에 있던 사람. 18. 태조실록 1권 총서 95번째 기사. 이색이 정조를 할애하고 명과 수교하기 위해 경사에 가면서
태조의 변란을 방지하려고 아들인 태종을 서장관으로 데리고 가다. 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후로부터 천자가 매양 집정 대신을 부를 때마다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가지 못하였다. 문하시중 이색이 정왕에게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왕관으로 국사를 감독하려고 하여 들어가 조회하기를 자청하니 장왕이 이색과 참서 밀직 이숭인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정조를 19.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태조가 잠저에 있을 당시 여러가지 개국의 조짐이 나타나다. 청렴하기는 하나 이미 늙었으며 도통 최영은 강직하기는 하나 조금 고지식하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룰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문 밖에 이르러 이상한 글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습니다. 하는데 그 글에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삼한의 강 20.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숭인, 이종학, 우홍수의 졸기. 사로 중국의 서울에 가고 무진년 봄에 최영이 문객 정승가의 참수를 입어 통주로 편출되었다가 여름에 최영이 실패하자 소환되어 다시 지밀직서사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 좌시중 이색이 중국의 서울에 조회함에 숭인을 부행으로 삼았다. 기사년 가을에 어느 사람이 일본에 21.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6일 임술 한 번째 기사. 좌시중 조준이 전문을 올려 평양의 시급과 도통사의 관직을 사양하다. 나게 한 것입니다. 무진년 정월의 전하께서 대장 최영과 더불어 15년 동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여러 흉인들을 숙청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의 잔인한 무리를 제거한 덕이 백성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최영은 학술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에 위주와 더불어 요동을 범하려고 무의하여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자 전하께서 대의에 22.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6월 1일 의뢰 한 번째 기사. 황제가 힐문한 조목에 대해 답사하는 표문. 홍무 21년 년에 신우와 최영 등이 군대를 함부로 일으켜 요동으로 향하고자 했으며 25년에 왕요와 정몽주 등이 신의 부정한 뜻을 계승하여 장차 상국을 범하려 하므로 신이 온 나라 신민들에게 효유하여 오랑캐가 중화를 소란하게 할 수가 없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할 수 없다고 말하. 23.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회군 공신을 책록토록 교지를 내리다. 완용하고 광패하여 그 신하 최영과 더불어 요양을 범하기를 꾀하고 여러 장수들을 독촉하여 장차 압록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우군 도통사가 되어 여러 장수들을 타일러 말하기를 소국이 천자의 국경을 범하게 되니 의에도 불순한데 하물며 천조에 득죄하게 되면 동방의 백성 24.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6일 기사 한 번째 기사. 정도전이 몽금척, 수보록, 납시곡, 궁수분곡, 정동방곡 등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경시중 경복흥. 최삼사 최영 1. 수보록. 주상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지리산 석벽 속에서 이상한 글을 얻어 바쳤는데 뒤에 임신년에 이르러 그 말이 그제야 맞게 되었으므로 수보록을 지었습니다. 저 높은 산에는 도리산과 가지런했는데 여기서 이를 얻었으니 실로 이상한 글이었. 25.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17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병조 전서 윤소종의 졸기. 품 안에 품고 나와서 배웠다. 임금이 이미 최영 등을 물리치고 이에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고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는 일을 단행하면서 소종을 뽑아 올려 전리 종랑으로 삼고 조금 뒤에 우사의 대부로 승진시켰다. 기사년 봄에 글을 올려 이인임을 논지하여 관을 쪼개어 송장의 목을 베고 집터에 못을 파기를. 26.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동북면 함조의 환왕에 정능비를 세우다. 빠지고 포악하였습니다. 무진년에 그 재상 최영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함부로 움직여서 장차 천자의 국경을 범하려고 하였으니 백성의 화가 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상 전하께서 우군 도통사가 되어 대의에 따라 군사를 돌이켰으니 우가 그제야 죄를 알고서 아들 장에게 왕위를 사양했습니다. 이듬해에 27. 태조실록 우권 태조 3년 2월 19일 기축 한 번째 기사. 표전 문제 등 황제가 힐문한 10가지 조항에 대해 해명하는 주문. 나라의 정사에 참여하게 했는데 뜻밖의 최영이 도리어 광망한 계획을 내어 신우와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였습니다. 신은 소국이 삼국의 국경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대의로 계유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니 신우는 그 죄를 알게 되고 최영은 참형을 당했습니다. 28.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1일 기축 한 번째 기사. 지중주원사 황보임의 졸기. 시사로 올리고 판삼사사 최영을 따라서 제주를 토벌하게 되었다. 신우의 위조에 이르러 전법 판서 밀직 부사로 오르고 2번이나 전라도 도순 문사를 지냈다. 우왕 14년에 태조를 따라 위화도에 갔다가 회군하자는 의논에 참여하여 1등 공신이 되고 외직으로 양광, 경상, 전라도. 29.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7일 신서 한 번째 기사. 지중주원사 은천군 조기의 졸기. 이다. 군졸에서 출발하여 고려조의 최영의 휴하에 예속되어 벼슬이 판도 판서에 이르렀다. 성질이 강하고 사나우며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직책을 다하였다. 최영이 패하자 태조가 휴하에 불러두고 군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태조가 즉위하자 개국 공신이 되고 친군이 상진무로 궁궐에 출입하면서 군령을 봉행하니. 30.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7일 개회 두 번째 기사. 한선백 2세기 졸기. 여주실륵사에서 죽다. 술년에 판삼사사로 임명되고 무진년에 최영이 유동위를 공격하자고 청하여 우왕의 기로와 양부로 하여금 모여서 가부를 논의하라고 하니 모두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서 반대하는 자가 적고 좋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색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나 물러나와서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의리의 것스. 31.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12일 정묘 한 번째 기사. 반한성 부사 계림군 정익의 졸기. 대호군에 이르렀고 공민왕이 흥한 뒤에 최영의 마카에 소속되어 벼슬이 밀직사에 이르렀다. 최영이 패하자 임금이 인친이라 하여 우대에서 문하평리 겸 응양군 상호군에 올랐다가 개국 초기에 이르러 추대하는 데 참여하여 좌명 개국 공신에 호를 주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여 행신. 32.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0월 1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고려 시중 최영의 시효를 주게 하다. 봉상시에 명하여 고려조의 시중인 최영의 시효를 주게 하였다. 33.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0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부흥군 조반의 졸기. 백성들이 괴롭게 여겼다. 반이 시중 최영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연도 북경 임념의 당을 급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이광을 없애어 그 단서를 열고자 하니 원컨대 미리 주상께 계달하라 하여 영이 곧 왕에게 아뢰었다. 반이 이에 칼을 끌고 100여인을 거느리고 광을 베었다. 임견미, 염. 34.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1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내관 만세영을 시켜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방문을 반포하러 왔었을 때
시중 최영이 죽이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의리를 들어 말려서 살아 돌아갔으니 전하의 은혜가 분골난망입니다. 지금 또 사람을 시켜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니 감사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영이 돌아와 고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정말 무진년에 와서 방문을 반포한 자라면 그 말이 옳다. 35. 대종실록 6권 대종 3년 11월 15일 기축 한 번째 기사. 사은사 이빈과 민무휴를 편에 보낸 종계를 변무하는 주본. 문하 시중으로 삼았습니다. 또 시중 최영이 있었는데 배우지 못하고 광패하여 외게 아첨하여 섬겨 딸을 바쳐 왕비로 삼게 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하여 공연히 사려를 일으키고 여러 장수를 발하여 요동으로 향하고자 하여 군사가 압록강에 이르렀었사온데 신의 아비도 그때에 부장이 되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36. 대종실록 7권 대종 4년 2월 1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재롱의 비를 세우다. 급비문의 내용. 신시의 무진년에 시중 최영이 화하를 어지럽히려고 꾀하여 우리 태상왕이 위엄과 명망이 일찍이 나타났으므로 절호를 주어 가서 요동을 치게 하였다. 태상왕이 대의에 의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최영을 잡아 물리치고 명유이색으로 대신하니 나라의 안팎이 조용하여나라. 37. 대종실록 9권 대종 5년 6월 27일 신묘 한 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평양부원군 조준의 졸기. 임술년 6월에 병마도통사 최영이 준을 들어서서 경상도 감군을 시키니 준이 이르러 도순문사 이거인을 불러 두려한 죄를 문책하고 병마사 유익관을 참하여 장수들에게 조리를 돌렸으므로 제장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명령을 받들었다. 계년의 밀직 제약. 38. 대종실록 12권 대종 6년 8월 2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길장군 권근이 전위에 불가함을 상서하다. 어린 임금을 끼고 중국에 항거하고자 함이 꼭 최영과 같다. 고할 것입니다. 비록 갑자기 문죄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정 대신을 불러서 그 연유를 따져 물을 것이니 집정 대신이 정도전과 같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흔극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 않을 수. 39. 대종실록 16권 대종 8년 11월 11일 을묘 한 번째 기사. 건올릉의 지성문을 묻다. 탐호하는 바가 한도가 없었다. 시중 최영이 분하게 여겨 주륙을 행하고 우리 태조로 수시중을 삼았으니 인망을 따른 것이었다. 영이 또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망령되게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치려고 꾀하여 우리 태조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경상에 핍박해 보내었다. 우리 40. 대종실록 17권 대종 9년 2월 14일 정의 한 번째 기사. 길장군 권근의 졸기. 잡아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무진년 봄에 최영이 국정을 담당하여 중국에 대항할 뜻을 가지고 무릇 중국 조정에 보내는 글에 사대의 구례를 쓰지 아니하고 초격으로 이자하려고 하니 권근이 면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해서 마침내 초격을 쓰지 아니하였다. 여름에 태조가 의를 들어 회군하여 최영. 41. 대종실록 17권 대종 9년 윤 4월 13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건올릉의 비석을 세우다. 비문은 권근의 잔. 지방이 편안하여졌다. 무진년의 시중 최영이 권관들을 주륙할 적에 지나치게 참혹하게 하였는데 우리 태조의 힘을 입어 살아난 자가 잠옷 많았다. 최영이 태조를 시중으로 삼고 이어서 우군 도통사에 절호를 주어 억지로 요동을 치게 하였다. 군사가 위화도에 머물렀을 때 앞장서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정. 42. 대종실록 25권 대종 13년 6월 24일 신미 한 번째 기사.
전 참산 의정부사 최유경의 졸기 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태조가 집정하여 최영을 물리치고 최유경을 발탁하여 밀직 부사로 삼았다. 임신년에 우리 태조가 즉위하여 원종 공신으로 삼으니 좌우에서 무진년의 일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가 있었으나 태조가 그 충의를 칭찬하였다. 무인년 봄에 태조가 장차 평주 온정에 거둥하려 하여 유휴사 43.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3일 기묘 한 번째 기사 공안부 윤희로 지사한 당성의 졸기 하여 하옥하고 병마도통사 최영을 부축해서 장차 극형에 처하려 하니 당성이 그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최영이 듣지 않았었다. 당성이 굳이 다투었으나 어쩔 수가 없게 되자 드디어 율문을 집어 땅에 던지면 서최영에게 이르기를 정동행성 원나라에서 고려에 두었던 관청 세조 때 일본을 정 44.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형조 사간원의 탄핵으로 회군 공신의 전지에 관해 아른 호조 판서 윤향을 면직하다. 사간원에서 또한 상언하기를 무진년에 최영이 그 임금을 속이고 꿰어 공연히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는데 우리 태조께서 거의하여 회군하여 동방을 보전하였으니 그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것을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군할 때의 의거에 순종한 장사의 공이 적지 않고 보상의 은전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윤 45.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윤양의 죄를 정하나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다. 신의의 광망함과 그 신하 최영의 잔인함으로 인하여 농사딸의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였으니 만일 우리 태조가 여러 장사를 거느리고 거의하여 회군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은 반드시 도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조의 높은 공과 상덕은 마땅히 만세에 썩지 않을 것이고 의거에 순종한 장사의 공도 어지. 46.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진산부원군 하윤의 졸기 첨섬일직사사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최영이 군사를 일으켜 요양을 침범하니 하윤이 힘써 불가함을 말하였는데 최영이 노하여 양주에 추방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계윤년에 기용하여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태조가 계룡산에 도읍을 옮기고자 하여 이미 역사를 일으키니 감히 가난은 47.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1월 23일 경신 한 번째 기사 전조의 길제, 최영 등에 대해 얘기하다. 있었다 하는데 사실인가? 최도통사 최영 하니 순이 아뢰기를 최영이 군대를 거느리고 탐나를 장볼하였고 혈릉이 죽은 뒤에 왕씨의 혈통이 아직 남아있었는데도 당시의 재상은 영을 두려워하여 신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영이 돌아와서 신우를 세운 것을 마음 아프게 여겼으나 벌써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48.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4일 경인 한 번째 기사 최영의 자손 중에서 쓸만한 인재를 추천토록 하다. 이르기를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최영은 불황무술하나 그의 주기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고 하셨으니 그의 자손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기록하여 아뢰라.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최영은 신이 보지는 못하였사오나 그의 마음은 나라뿐이요 집안일을 잊어버렸으니 좋게 취할 만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고하였다. 49.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 철원도부 철원부원군 무민공 최영이다. 고려 말에 벼슬을 하였다. 땅이 메마르고 높아서 기후가 일찍 추워지며
간전이 4343결이다. 토이는 오곡과 조팥 참깨, 메밀, 뽕나무, 삼마이요, 토공은 꿀밀 황납, 지초, 느타리 진용이며 약재는 석창포, 복령, 당귀요, 토사는 송이. 50.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23년 갑인 8월에 나라에서 도통사 최영을 보내어 합치를 토벌하여 멸망시키고 다시 관리를 두었다. 본조 태종 2년 이모에 성주 고봉 례와 왕자 문충세 등이 성주와 왕자의 호가 너무 참남한 것 같다고 하여 고치기를 청하였으므로 성주를 좌도지관으로 왕자를 우도지관으로 하였다. 목함. 51.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지편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대사, 오경, 문묘종사, 과거, 기인 등에 관한 상소. 배형 16신과 한이유, 나유, 최영, 정지 등을 배형하게 하소서. 대류나라 제사에 소양돼지를 아울러 제물로 바치는 일. 두 왕은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였음. 수병을 대패시킴. 합단을 막는 데 공이 있었음. 왜구를 막는 데 공이 있었음. 1. 전대의 능묘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52.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월 24일 병진 5번째 기사. 최영, 이재현과 같은 옛 신하들의 진영을 구해오게 하다. 명하여 최영, 이재현과 같은 옛날 신하들의 진영을 구하여 오게 하였다. 53. 성종실록 60권. 성종 6년 10월 29일 을사 6번째 기사. 야대에서 고려조의 임견미, 염흥방 등에 대해 논하다. 염흥방은 참으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은 학문도 없고 계책도 없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끝내는 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예로부터 인군이 사람을 쓰는 데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신우가 황탄 방종하였다는 등의 일에 이르러 도승지 유지가 아뢰기를 신의 황탄함이 이와 같. 54. 성종실록 77권. 성종 8년 윤 2월 14일 임자 5번째 기사. 참천관 손비장이 고려사를 거울로 삼을 것을 아뢰다. 강하다가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최영이 아니면 임념을 주설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니 참천관 손비장이 대답하기를 최영만이 아닙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또한 주설하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인군이 마땅히 거울 삼아 경계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책만이 아니나 시경에 이르기를 은감이 멀지. 55.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9일 경인 5번째 기사. 한명회 등이 각포에 성보를 쌓는 일에 편부를 의논하다. 되었는데 고로가 서로 전하기를 최영이 우정문에서 갑옷을 입고 방화하였다. 하니 그 위태로웠던 것을 알만합니다. 그러하였던 까닭은 연회에 굳은 방어가 없어서 적외의 출몰이 무성하여도 조정에서 방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몸소 갑옷과 투구를 몸에 입고 전진에 출입하며 추악한. 56.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4월 19일 경진 1번째 기사. 조강에서 이종인에게 가자 하는 가된우 정벌, 최명동의 동반 서용을 논하다. 정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전조 말에 최영 같은 어진 장수로도 오히려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가볍게 범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비록 무식은 하지만 또한 천성이 있으니 어찌 시비에 마음이 없겠으며 적임자만 얻은다. 어찌 신복하지 않겠습니까? 최명동은 부산포 첨사가 되어 뇌물 주는 것을 받지 않으니 외노들. 57.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2월 15일 경인 2번째 기사. 대사헌 윤금손 등이 외인 접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내다. 제주 사람들이 안무사를 죽였는데 최영이 토벌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고 고 황제께서 또한
우리나라 사신에게 이르기를 탐나는 본래 달던 사람들로서 군신이 분의를 모르고 오직 목축으로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니 국왕에게 말하여 잘 무마하도록 하라. 또한 외인들과 늘 상통함으로 제어하기. 58.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6일 갑신 한 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안당, 홍경주, 김전동이 주청 문서에 필삭을 의논하여 입게하다. 문화시중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무신 최영이 있었는데 그는 배운 것이 없고 광패한 위인으로 신유에게 아첨하여 그 딸을 비로 바치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범하고자 하여 여러 장수들을 독촉해 보냈습니다. 이때의 선신, 성계도 부장이 되어 그 군 중에 있었는데 압록강까지 갔을 때의 선신은 생각하기를. 59.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1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외인의 삼포 거주가 불가함에 대해 의논하다. 되므로 민생들이 모두 어육이 되었으니 최영과 우리 태조의 힘이 아니었다면 나라 사세가 거의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조 고려를 가리킨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경오년에 삼포의 외인들이 난을 일으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변장과 그의 첩들을 잡아가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그대로 강화하. 60.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9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사변 이후 군율을 어긴 자들을 살펴 법에 따라 시행하라 명하다.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영 장군 같은 이도 군사들이 한 걸음만 물러서도 참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군대만은 서로 발길질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사변이 난 이후 군법을 범한 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사 중에 법을 적용시킨 자가 누구인가? 외적은 조금만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패는데 우리나라는 중한법. 61.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2일 이민 한 번째 기사.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과 함께 외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형한 경우도 있었다. 최영이 장수가 되어서 군율에 관계된 죄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졸들이 모두 사력을 다 바쳤다. 외적은 말할 것이 못되지만 비록 소소한 죄라도 반드시 참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적에게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죽을 땅에 나아가 적세를 꺾으면서 힘. 62.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포로의 설치, 대포의 주조, 연철의 채취, 승군의 조직 등에 대하여 건의하다. 석축이 완연합니다. 세인의 전원에 고려 때 최영이 군사를 주둔하였던 곳이라 하는데 지금도 그 상봉의 암석에는 아직까지 깃대를 꽂았던 구멍이 있습니다. 그 동구가 극히 험준하기 때문에 외인이 오직 단 한 번 그곳에 이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경성 후면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 그늘 아랫사람들의 의논 또한 이곳에 별도로 하나. 63.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8일 계묘 한 번째 기사. 최담령을 친국하다. 무리가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린 것은 제가 최영의 자손으로 어려서부터 용건하다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와 같은 민망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푸른 하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 저는 이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알고 있다. 후한 시대의 양진이 형주 자사. 64.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군율을 엄히 시행할 것과 무신 당상을 더 자출하는 일에 대해 전교하다. 범하면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말라. 예전에 최영은 한 걸음이라도 물러나는 자는 다 베었었다.
이 뜻을 각도에 미리 하유하여 군유를 범한 자는 반드시 알을 것 없이 곧 법대로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농사는 종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처럼 대개 무시는 고금에 관통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을 막고 싸우는 방법과 변방산천의 험조. 65. 선조실록 191권, 선조 38년 9월 28일 기의 한 번째 기사. 제찰사 한효순과 북로, 남해의 방어, 병졸 훈련, 기계 수리 등에 관해 이야기하다. 달려갈 리가 있겠는가? 옛날 일은 고사고라도 최영의 일로 말하건대 그는 일보를 퇴진하는 자도 반드시 참하였기 때문에 싸움에 임할 때마다 모두 승첩을 거두었다. 그래하여 그 당시 외노들의 말이 고려에는 두려운 자가 없는데 오직 백발의 최만호가 오면 제군이 돌격하여 오니 이것이 두렵다. 고하였다. 마속 역시 제갈량. 66. 인조실록 20권, 인조 7년 2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명화적 이춘경, 한성길, 계춘, 막동 등이 사형을 당하다. 그들은 산골 깊은 곳에다 담을 쌓고는 옛날 최영과 남이 두 장군의 영상을 그려놓고 제를 올린 다음 저들끼리 교약을 정하고 관원을 두고 각 부서를 만들고는 서로 모여 맹세하고 춘경을 우두머리로 삼아 영무를 꾀하였다. 그들은 해서에서 영동으로 옮겨와 사례와 약탈을 자행하면서 철원, 평강 사이에서 출몰하다가 이번에 그 두고을. 67. 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2월 3일 정미 한 번째 기사. 옥천인 조응빈이 고변하여 권대진 등 16인을 잡아 국문하다. 덕산에 조갈한 자가 있는데 옛날 최영과 같은 자라고 하였으며 찬희의 족속으로 공주에 사는 김가성을 가진 자가 전에 파총을 지냈는데 역시 모의에 참여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권수는 공초하기를 대진이 숙부라고는 하나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또 나는 글도 모르고 모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 68.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1월 21일 을의 한 번째 기사. 박상충의 추중에 관해 송시열, 박세채 등과 논의하다. 사전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영, 이인임, 지윤 등에게 모함을 받아 장형을 받고 유배되어 중노에서 죽었습니다. 고려조에서는 3년상을 거행하지 않았는데 박상충이 처음으로 3년 동안 심상을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하도록 하였.